안녕하세요. 해경은 원장 서순장입니다. 삼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삼합은 목적의 합인가? 물론 이제 삼합이 세 가지 다 있으면 목적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방해하는 십이지지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는 하되 어떤 삼합이 좋은지를 저번에 유튜브에 삼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하였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합은 네 가지가 있죠. 인호술 삼합, 사유축 삼합, 신자진 삼합, 해묘미 삼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호 삼합이 있는데 오화를 조절하는 술토가 있거나 아니면 지지의 신금이 있거나 차례대로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인 술합보다도 인오술합이 차례대로 있는 게 좋겠죠. 단 이제 인오신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술이나 신이 있었을 때 금대운으로 갔을 때 또 금세운으로 가면 좀 힘든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대운에서 인오술 삼합을 하면 목적을 이룹니다. 단 중간중간에 오화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앞에 있다든지 뭐 술토가 앞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먼저 결과를 내고, 자, 인오술 삼합이면 인은 시작이고 기초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는 중간에 내가 그 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를 내기 전의 단계의 과정이고 노력이고 그것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오화가 없다. 그러면 또 과정이 없겠죠. 그죠? 그럼 인이 없다. 그러면 기초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 노력했는 것을 결과를 얻는 거는 술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술토가 없어요. 그러면 시작과 기초를 열심히 하고 중간에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호술 삼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유축 삼합이 있습니다. 사유축 삼합은 사유축 차례대로 있으면 좋습니다. 단 유월이면서 축토가 이제 시에 있고 일에 있고 이러면 더 좋겠죠. 유가 앞에 있고 사화가 중간에 있고 이러면 좀 좋지 않거나 중간에 또 방해하는 요소가 묘목이 있다든지 이러면 좀 좋지 않습니다. 단 이제 사화는 내가 그 결과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단 인호 술 삼합하고 다른 거는 인호는 기초학문부터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것이라면 사화는 어느 정도 자랐는 학문을 가지고 내가 출발을 하여서 결실을 거두기 위한 가을에 접어들어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축토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호술 삼합하고 좀 다릅니다. 뭔가 모르게 결실을 내는 삼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실을 내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활용을 하여서 내가 연구하고 좀 다른 삼합이겠죠. 그래서 유축합이 좀 더 낫다. 유금은 사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금 속에 사화가 병화가 병신합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축토의 완결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자진 삼합을 볼까요? 신자진 삼합은 어느 정도 금속이 있고 좀 이렇게 숙성된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자수가 있어서 시작을 하여 가지고 자수가 있어서 그걸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따듬고 하여서 다시 열매를 맺기 위한 진토가 오는 게 신자진 삼합입니다. 그래서 인호수 사유축 신자진 삼합이 다 틀립니다. 신자진 삼합이 좀 깨를 쓰고 머리가 있고 좀 더 영리한 사람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물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의사가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는 사람이 뭐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는 목화가 많은 사람이 있든지 금이 많은 사람이 있든지 금수가 많은 사람이 있든지 수목이 많은 사람이 있다든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성되어 있는 것 같고 연구하여서 깊이 기초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리는 것을 신자진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있는데 진토가 없으면 결과를 못 이룹니다. 그래서 자진이 있으면 결과를 이루긴 하지만 기초를 다시 탄탄히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럼 기초를 만약에 어떤 뭐 합격운이 있다든지 이럴 때 기초를 탄탄히 안 하면 합격하기가 좀 곤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해묘미 삼합이 있습니다. 해묘미 삼합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결과를 얻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면은 우리가 곡식에 비유하면 곡식이 어느 정도 숙성되어 가지고 땄는 걸 갖다가 창고에 저장되는 겁니다. 창고에 저장되는 걸 갖다가 우리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을 묘목이라고 합니다. 묘목에 씨를 뿌리는 걸 갖다가 자라게 하여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미토입니다. 그러면 숙성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묘미 삼합은 또 신자진 삼합하고 다른 게 우리가 창고에 있는 것 같고 다시 우리가 열매를 씨앗을 다시 뿌려서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삼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해묘 삼합이 있는데 묘목은 섭한데다가 해수가 조한데 묘목하고 합하면 섭한 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 이렇게 묘목이 빛이 나지 않아서 해수를 좀 싫어하는데 미토가 있으면 결과를 냅니다. 단 중간에 다른 뭐 유금이나 있어서 좀 방해를 하는 요소가 없다면 차례대로 있다면 결과를 내는데 만약에 묘목이 앞에 있고 해수가 중간에 있다든지 미토가 앞에 있다든지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결과를 못 이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합은 목적을 이루기는 하되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 세 가지 다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국보다도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국은 강렬하게 강하게 합을 하는 것이고 삼합은 강력하게 합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 가지 다 합을 했을 때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025년 사주명리학 수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특강도 나가고 이제 개인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명쾌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뭐 취업 유학 운이라든지 계명, 장명, 신생아 장명, 그리고 출산 퇴길, 결혼 퇴길 이렇게 하고 상호 장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운이나 사업운이나 재물운이나 또 여러분들이 뭐 진로에 있어서 좀 복잡다 싶으면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힘들다 싶으면 사주명리학적으로도 나오니까 하시면 되고요. 또 자녀에 대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오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명리학과 배딕점성학, 배딕점성학이라 하는 거는 인도점성학입니다. 인도점성학하고 이제 비교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였는데요. 리스에 가보면 제 논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점성학하고 명리학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많아서 제가 연구한 데까지만 비교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있는 사람은 리스 논문에 사이트에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주명리학 교재를 제가 출간을 하였습니다. 사주명리학 1 해서 형충해학과 한난조섭 아주 기초적인 것만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렵게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자를 많이 빼고 기초적인 거 알아야 될 것만 하였기 때문에 좀 쉽게 하였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도 조만간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장명을 하여서 이렇게 장명장에 넣어서 드립니다. 저한테 예약을 하시려면 대면 풀이와 비대면 풀이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이제 하시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면 더 정확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